안녕하세요. 야담 라이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야담 라이프의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야담 라이프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경진년 숙종 3년 가을, 한성마을은 이른 안개와 슬픈 곡소리에 휩싸여 있었다. 도찰원 박씨의 장례식이 끝나고 권문세가의 큰 저택에는 젊은 과부 한 명이 남겨졌다. 서연은 남편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7월위 비처럼 눈물을 흘렸다. 당신이 떠나시니 저는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하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한 사당에 메아리 쳤다. 촛불이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비추며 눈물에 젖은 연약한 모습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뒤에 서 있던 태연 고인의 동생은 가슴 아픈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청렴한 관리였던 형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 젊은 아내를 홀로 남겼다. 유일한 동생으로서 이제 그는 과부가 된 형수를 돌봐야 할 책임이 있었다. 형수님, 태연이 입을 열었다. 제가 집안일을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형수님은 마음 편히 형님의 상을 치르세요. 서연은 돌아서서 젖은 눈으로 시동생을 바라보았다. 순간 그녀의 눈물 젖은 눈동자에 이상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네요. 창밖에서는 태연의 충직한 하인 유진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박씨 가문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그는 과부의 행동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저 눈물은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해 보였다. 박씨 저택에 밤이 내렸다. 개인 방에서 서연은 거울 앞에 앉아 조용히 화장을 지웠다. 아름다운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고 대신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태연.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옥비녀를 만지작거렸다. 당신은 내가 건세의 정상에 오르는 길이 될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한편 서재에서는 태연이 형을 그리워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형의 과거 급제날 함께 찍은 옛 사진을 집어들었다. 형님, 저는 형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가족을 지키고 형수님을 잘 보살피겠습니다. 가을바람이 회랑을 스쳐 지나가며 붉은 단풍잎들을 흔들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저리 종소리는 마치 곧 시작될 무언의 전쟁을 알리는 것 같았다. 야망과 도덕, 욕망과 사랑 사이의 이 전쟁은 곧 이 명망 높은 저택을 뒤흔들게 될 것이다. 3일이 지나고 박씨 저택의 초상집 분위기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아침 이슬이 대청마루를 적시는 이른 새벽. 서연은 이미 일어나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우아하고 정성스러웠다. 마치 오래전부터 양가 규수로 자란 듯한 모습이었다. 형수님, 이렇게 이르시네요. 태연의 목소리에 서연은 부드럽게 고개를 돌렸다. 검은 상복이 그녀의 하얀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아, 태연 도련님. 고인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것이 제 도리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미묘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형수님의 정성이 감동적입니다. 태연이 다가와 제사상을 바라보았다. 형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서연은 소매로 눈가를 닦았다. 도련님 덕분에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렸다. 밤이면 너무 외롭고 무서워요. 큰 집에 혼자 있자니. 태연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건너체에서 지내고 있으니 무슨 일 있으시면 언제든 부르십시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모습이 마치 봄날 꽃잎처럼 아름다웠다.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유진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20년간 박씨 가문을 섬기며 본 그는 과부의 행동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꼈다. 특히 태연을 대할 때의 그 미묘한 몸짓들이 사람은 가면을 쓰고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하지.
유진은 중얼거렸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거울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손끝으로 비단 치마를 만지작거리며 그녀는 다음 계획을 세웠다. 이제 곧 백중이네. 그날 제사에 온 친척들 앞에서 태연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야 해.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그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재빨리 표정을 바꾸고 초를 껐다. 형수님, 저녁 진지 드셨나요? 태연의 목소리였다. 아직이에요. 서연의 대답이 가냘프게 들려왔다. 혼자 밥을 먹자니 입맛이 없어서. 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렇다면 제가 함께 들어도 될까요? 침묵 속에서 서연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문을 열 때는 수줍은 과부의 모습이었다. 한편 사당 앞에서 향을 피우던 유진은 저녁 어스름 속에 스며드는 두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의 가슴 한켠에 불안감이 깊어갔다. 도련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독사는 항상 가장 아름다운 꽃 아래 숨어있는 법이니까요. 백중이 다가오자 박씨 저택은 분주해졌다. 하인들은 큰 제사를 준비하느라 바삐 움직였고 서연은 친척들을 맞이할 준비에 열중했다.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피어올랐다. 형수님, 너무 무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태연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서연은 부엌 일을 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홍조 띤 얼굴이 보였다. 괜찮아요. 시댁 어른들께 예를 다하고 싶어서.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태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상복 차림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자태는 한 폭의 그림 같았다. 하지만 태연이 망설이며 말을 이었다. 형수님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도련님, 제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태연은 무심코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형수님. 바로 그때 유진이 부엌으로 들어섰다. 순간 얼어붙은 듯한 침묵이 흘렀다. 태연은 황급히 손을 거두었고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도련님, 마을에서 손님이 오셨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무거웠다. 태연은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가 나간 후 서연과 유진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차가운 긴장감이 공기 중을 가득 채웠다. 유진 씨.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무슨 말씀 하시고 싶으신가요? 유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샘물처럼 서연의 속내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아니옵니다. 다만 고인을 생각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서연의 입가에 쓴웃음이 스쳤다. 걱정 마세요. 저는 항상 고인을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촛불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 손에는 태연이 어릴 적 쓴 시가 들려 있었다. 그의 순수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글귀들을 읽으며 처음으로 그녀의 마음에 동요가 일었다. 이러면 안 돼.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건 모두 계획일 뿐이야.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 하지만 촛불이 그린 그림자처럼 그녀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다. 차가운 계산으로 시작된 유혹이 어느새 그녀의 가슴 한켠을 데우고 있었다. 건너방에서 유진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내일이면 친척들이 모두 모일 것이다. 그는 이 위험한 게임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진실은 결코 영원히 감춰질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어 박씨 저택을 비추었다. 마치 이 가문이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려는 듯이. 백중날 아침, 박씨 저택은 일찍부터 손님들로 붐볐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제사상은 정성스럽게 차려졌다. 서연은 주인집 며느리다운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검은 상복 차림이었지만 그 자태는 한 점 흠잡을 데 없었다. 올케님의 정성이 대단하시구려. 시댁 큰어머니가 감탄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는데도 예법을 잘 지키시니. 태연은 멀리서 형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우아한 걸음걸이, 손님들을 대하는 세심한 배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제사가 시작되었다. 향불이 피어오르는 사당 안에서 서연은 고인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잠깐만요. 유진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 마님은. 그때 갑자기 바깥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놀라 밖으로 나갔다. 부엌에서 불이 난 것이었다. 혼란 속에서 서연은 재빨리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사당밖이 아닌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태연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형수님. 태연이 방문을 열었을 때 서연은 서랍을 뒤지고 있었다. 오지 마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더는 이럴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서연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서는 진짜 눈물이 흘렀다. 처음에는 단순한 계획이었어요. 당신을 이용해서 이 가문이 재산과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지만 태연은 충격 속에서도 한 발짝 더 다가섰다. 하지만 당신의 순수함이,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제 차가운 마음을 녹여버렸어요. 서연은 흐느끼며 무릎을 꿇었다.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용서해주세요. 바로 그때 유진과 다른 친척들이 방으로 들어왔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채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도련님, 유진이 앞으로 나섰다. 서연마님은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전부터. 알고 있네. 태연이 조용히 말을 끊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서연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형수님의 연기가 너무 완벽했기에 오히려 그것이 수상했습니다. 태연의 목소리는 슬픔이 묻어났다. 하지만 형수님의 마음이 진심으로 변한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멀리서 불을 끄는 소리와 사람들의 외침이 들려왔다. 이제 어찌하시겠습니까? 유진이 물었다. 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일은 이 방에서만 알도록 합시다. 하지만 형수님, 그가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제부터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녀의 어깨에서 흐느낌이 멈추지 않았다. 이제야 진정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백중날의 사건 이후로 한 달이 지났다. 늦여름의 더위가 수그러들고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박씨 저택은 이제 평온을 되찾는 듯했다. 서연은 매일 새벽 홀로 사당을 찾았다. 더 이상 화려한 장신구도 완벽한 곡선을 그리는 절도 없었다. 단지 진심 어린 참회의 기도만이 있었다. 형님, 어느 새벽 그녀는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권력이나 재물에 있지 않다는 것을. 문 밖에서 그녀를 지켜보던 유진은 이제 더 이상 의심의 눈길을 보내지 않았다. 서연의 변화는 눈속임이 아닌 진실된 것이었다. 사람의 마음이란. 유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봄눈 녹듯 자연스레 변하는 것인가 보구나. 태연은 형수의 변화를 지켜보며 마음 한켠에 따뜻함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서연을 정원으로 불렀다. 형수님, 이제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달빛 아래 서연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떠나기로 했어요.
절에 가서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태연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아니에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벌이 아닌 선택입니다. 제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이에요. 침묵 속에서 반바람이 불어왔다. 정원의 꽃들이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다. 도련님, 서연이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을 유혹하려 했던 그때의 제 모습이 이제는 꿈만 같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의 순수한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인간의 마음이란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 악한 의도로 시작된 일이 때로는 선한 결과를 낳기도 하니까요. 네, 서연의 눈에 맑은 눈물이 고였다.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거짓된 욕망을 버리고 참된 마음을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겠지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조용히 박씨 저택을 떠났다. 간소한 보따리 하나만을 들고서 태연과 유진이 대문 앞에서 그녀를 배웅했다. 떠나기 전, 서연은 마지막으로 사당을 향해 깊이 절을 했다. 부디 좋은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유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밝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더 이상 가면이 아닌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미소였다. 고맙습니다. 모두가 저를 용서해 주셔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저는 새로운 길을 걸으려 합니다. 욕심이 아닌 덕으로, 거짓이 아닌 진실로.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서연의 뒷모습을 보며 태연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용서와 이해가 있다면 누구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유진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야담이구나. 교훈과 깨달음이 담긴 이야기. 먼 산사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박씨 저택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 안에 담긴 교훈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욕망과 순수함, 거짓과 진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피어난 진정한 깨달음의 이야기로.